사람들이 경매로 주거용 물건, 아파트나 빌라, 넓게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찰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면요, 거의 금매 가격에 가깝게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금매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낙찰을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혹은 그냥 시세대로 살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우리처럼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세랑 별 차이 안 나게 낙찰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낙찰을 어떻게 받냐면요. 보통 시세가 1억이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아주 저렴한 9,500, 정말 운이 좋으면 9천만 원, 요 정도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세금 내고 중개사비 내고 대출이자 내면 남는 게 없는데 그렇게 해서 돈이 되나? 이거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매 투자를 계속하고 낙찰받는 분들을 계속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여러 가지로 깨닫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받지 못하는 투자도 돈을 벌 수 있고 특히 초보분들에게는 이런 투자가 아주 괜찮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샀을 때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지 정말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1원 단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추가로 그렇다면 왜 제가 생각했을 때 초보분들이 이런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히 초보분들한테는 아주 유의미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왜 이런 투자를 해도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처음 무언가를 시작하신 분들은요, 되게 목표가 큽니다. 나는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될 거야. 아니면은 경매로 따지면은 나는 낙찰을 여러 번 받아서 정말 큰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목표가 아주 크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매 혹은 부동산 초보분들은요,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었냐보다 돈을 버는 확실한 경험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 진짜 경매가 돈이 되는구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진짜 돈을 벌 수 있구나. 이거를 먼저 체감을 하셔야 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활동은요, 생각보다 정말 외롭고 장기적인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고수익 투자를 위해서 계속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초보분들은 이게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내의 시간을 많이 견뎌야 되는데, 내가 그 수익의 단맛을 보지 못하고, 그저 멀리, 혹은 장기적인 수익만 바라보고 처음에 계속 이것을 한다는 게 웬만한 멘탈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초보분들은 그냥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매 해봤는데 돈 못 벌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돈을 못 벌어 보셨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버티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내려놓으면 확실한 수익도 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고 이 좋은 기회들을 그냥 내가 처음에 인내의 시간을 못 견뎠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이 우선 버틸 수 있게끔 돈을 조금이라도 먼저 확실하게 벌어보는 경험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으로서 딱 시세보다 1,000만 원 아니면 800만 원 요 정도만 저렴하게 남기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투자를 하는 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요, 낙찰 확률이 일단 올라가겠죠.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리고 리스크도 많이 적겠죠. 왜냐하면 지금 팔리는 가격보다는 내가 저렴하게 어쨌든 입찰을 할 거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의 추천 대상은 돈 버는 경험이 필요한 초보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미 투자 경험이 있고 나는 인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더 좋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초보분들은요, 확신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소액으로 수익을 먼저 벌어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 확신을 얻으신 뒤에 조금 더 장기적이고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의 핵심인 이제 가장 정말 궁금해하실 이 1,000만 원 남기면 도대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 돈이 남긴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경매로 1억 4천만 원에 받았습니다. 여기 맨 위에 낙찰가와 시세가 각각 그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시세 1억 5천은요, 저희가 예상 매도 가격이라고 해서 정말 지금 내가 부동산에 내놨을 때 팔리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1,000만 원을 남겨놓고 이거를 단기 매도로 아주 조그마한 수익이라도 맛보는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낙찰가는 1억 4천이고요. 이 아파트는 1억 5천에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수익표를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그러면은 일단 1,000만 원의 세전 수익, 즉 단순하게 생각해서 세전 수익이 1,000만 원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우리 주머니에 고스란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1,000만 원에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야 돼요. 거기에는 세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대출을 통해서 발생한 이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중개사님한테 드려야 되는 복비용도 있겠죠. 중개사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세전 수익이 발생하면 취등록세라는 거를 내야 합니다. 취등록세라는 건요, 내가 이 물건을 매수하거나 낙찰 받는 순간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취등록세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1.1%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보이시거나 아니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보통 1.1%를 내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에 낙찰받았죠? 1.4억, 즉 1억 4천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취등록세의 1.1%는요, 내가 낙찰받은 1억 4천의 1.1%가 바로 취등록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제가 계산했습니다. 154만 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1,000만 원의 세전 수익에서 154만 원이 비용으로 발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취등록세를 내고 나면 비용이 더 이상 안 들까요? 이 표를 보시면 당연히 더 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억 4천만 원짜리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요, 이 물건을 100% 현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갭 투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나서 대출이라는 걸 이용해서 낙찰 잔금을 내야 합니다. 즉, 순간적으로 우리의 돈이 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억 4천만 원에 대한 대출은 얼마가 나오냐면 보통 8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낙찰가의 80%가 보통 대출 금액이거든요. 이 대출 금액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일단 발생하는 비용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고요. 두 번째, 대출 이자가 있고요. 세 번째, 법무사가 있습니다. 저는 단기 매도를 할 때는요,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조건의 상품을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거를 팔 거니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하면 좋은데, 이런 상품을 찾기가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 비용도 우선은 이 테이블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중도상환 수수료는요, 대출 금액의 0.75%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대출액이 얼마였죠? 우리가 1.4억, 즉 낙찰가의 80%가 대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4억의 80%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1억 1,200만 원이 우리의 대출액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1억 1,200만 원이 대출액이 됐고, 이걸 우리가 3개월 이내에 단기 매도를 해서 만약에 상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84만 원, 즉 대출액이 0.75%인 84만 원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우리가 이 대출 금액을 썼으니까 이자도 내야겠죠. 이 이자는요, 저는 보통 5%를 잡거든요. 그러면은 대출액 1억 1,200만 원에 3개월 이자 5% 금리로 했을 때 약 1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 84만 원, 대출이자 140만 원이 우선 대출을 우리가 일으키면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그냥 셀프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요.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법무사님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또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법무사님을 어쨌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대출을 하면서 또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법무사님을 끼게 됩니다.
그래서 약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전 적어놨어요. 이게 소액 아파트 물건이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100만 원 넘어가면 좀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비용 한 50만 원 정도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우선 대출 우리가 1억 1,200만 원을 받으면서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이자 법무사비가 각각 표처럼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명도비라는 게 또 발생을 해요. 낙찰 받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채무자 혹은 배당받는 임차인 혹은 뭐 제3의 정체불명 점유자 등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보통 낙찰받은 물건은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람이 보통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끝까지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대출 이자가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명도비를 혹 이사비를 조금 주고 그냥 보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사이즈 되는 물건에서는요, 명도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보다 더 드릴 거면 그냥 강제 집행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금액으로 잡은 거고요. 저는 최악의 경우로 150만 원을 잡고 가볼게요. 그럼 명도비, 이사비 15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용이 끝이 아니죠. 하나가 더 남았죠. 지금 보시면 중개사 비용이 남았어요. 중개사 비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낙찰 받고 나서 1억 5천에 팔 거잖아요. 이 1억 5천에 팔 때 우리가 그냥 뭐 셀프로 어딘가 직방이나 당근마켓 이런 데 올릴 수도 있겠지만 중개사님을 통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개사님을 이용하는 비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중개사님은 매도 가격의 0.4% 정도를 비용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 가격은 1억 4천이 아니고 매도 가격은 1억 5천이었잖아요. 1억 5천에 0.4%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대략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낙찰을 1억 4천에 받고 이거를 1억 5천에 매도하는 세전 수익 1천만 원이 발생했을 때 뒤따라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쭉 정리를 해볼게요. 취등록세, 그 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이자, 법무사비, 그 다음에 이사비, 그 다음에 중개사비 이렇게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비용들을 합계를 더하면요. 제가 첫 번째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638만 원이 발생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용이 그냥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양도세라는 걸 추가로 내야 돼요. 양도세의 경우에 개인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1년 이내에는 약 70%의 세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이 매매 사업자라는 걸 활용을 하셔야 단기 매도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매매 사업자는요, 세전 1,400만 원 이하 수익에 대해서는요, 6%만 우리가 양도세로 내면 돼요. 정확히는 소득세율이긴 한데 헷갈리실까봐 그냥 양도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의 70% 세율에 비하면 엄청 적은 세율이죠. 한번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양도세는요, 우리가 발생한 세전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거기에 6%를 곱해야 정확한 양도세가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발생한 세전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순 수익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용을 빼야 된다고 했죠? 이 세전 수익에서. 그러면은 세전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빼야 되냐면 이 638만 원을 빼면 됩니다. 매매 사업자는요, 대출 이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명도비는 비용 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업자라고 해도 비용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우리가 총 발생한 비용 638만 원에서 이사비 150만 원 뺀 488만 원만 비용 공제가 되는 비용입니다. 즉, 1000만 원에서 488만 원을 뺀 512만 원이 우리의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은 뭐냐면 그래서 양도세율을 곱할 금액이 얼마냐? 1,000만 원을 전부 우리가 양도세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비용 공제한 만큼만 양도세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1,000만 원에서 비용을 공제한 512만 원이 되는 거고 이 512만 원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512만 원에 우리가 아까 세율이 6%라고 했죠. 그러면 이 6%를 곱하게 되면요. 약 30만 700, 죄송합니다. 30만 7,20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약 30만 원이죠. 예.
그럼 엄청나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요. 기존 비용이 일단 638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양도세 약 30만 7,200원을 더하면 약 668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은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총 벌어들인 금액이 1,000만 원일 때 비용이 약 668만 7,200원이 발생했죠. 그러면 우리는 세후 331만 2,800원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경매 낙찰 한 번 받아서 겨우 331만 원? 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충분히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매로 성공을 하시거나 돈을 버는 분들은 여기서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아, 내가 세전 수익으로 1,000만 원만 가져오면 331만 원이 나오네? 그러면 내가 세전 수익을 2천만 원으로 늘리면 662만 원이 되겠네? 혹은 내가 그럼 이 세전 1,000만 원 수익에 나오는 투자를 세 번만 하면 1,000만 원이 벌리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경매가 아니더라도 그럼 내가 일반 매매로도 세전으로 1,000만 원만 싸게 산다면 바로 300만 원을 버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 경험이 아직 한 번도 없으시거나 아니면 경매나 부동산 공부를 해서 투자를 정말 해보고 싶은데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면 단 한 번을 투자하시더라도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331만 원의 세후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되고 기준이 있고 그런 투자처가 있다. 이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세전 1,000만 원 수익만 낼 수 있으면 확실하게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니까 앞으로 내가 얼마를 싸게 사면 얼마를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이 경험이 아주 유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많이 해보셨거나 종잣돈이 좀 있는 분들은 이런 투자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초보시고 아직 확신이 없고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요. 우선 세전 1,000만 원이 확실하게 벌리는 투자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 정말 매도가 가능한 금액이 얼만가? 이거를 조사하시는 게 1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매도가 정말 1억 5천이 된다면 내가 1억 4천에만 낙찰을 받거나 매수를 하면은 무조건 나는 33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내고나 이런 걸 더 쳐가지고 내가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사비 같은 거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매매는 이사비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이면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초보분들한테 중요한 스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께서 갭 2억, 3억 이런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참고로 인테리어 비용은 뺐습니다. 왜냐하면요, 인테리어 비용까지 여러분께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1,000만 원 세전 수익으로는 사실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기본 상태로도 매도가 가능한 단지인지 매물인지 먼저 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당연히 선행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팁이 하나 나왔죠? 여러분께서 현장 임장이나 전화 임장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반드시 조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세전으로 1,000만 원 수익을 냈을 때 단기 매도로 수익을 얼만큼 가져올 수 있는지 1원 단위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만 원의 세전 수익이 적어 보이더라도 매매 사업자를 여러분께서 활용하시고 정말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한 달 직장인 월급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경매의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